우리가 중3 때 뭘 배우냐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제곱근.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뜨이죠. 자, 봐. 2의 제곱근. 그럼 2의 제곱근의 의미는 뭐냐면은 무엇을 제곱하면 2가 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무엇을 제곱하면 2가 될까요?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되지.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 이 근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지? 방정식에서 많이 봤던 단어죠. 자, 그래서 얘의 의미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뜻이야.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2가 될까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이 2차 방정식이 근이지. 그럼 얘는 뭐냐? y는 x의 제곱과 y는 2라고 하는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것과 같아요.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아래로 불러. y는 2,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지. 이렇게. 그럼 교점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지? 여기에서 x의 좌표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 x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근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걸 중3 때 배웠어. 우리는. 어떤 수의 제곱근? a의 제곱근. 그런데 우리가 중3 때는 복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는 음수의 제곱근이 있었어 없었어?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 있었지 없었어? 없었죠? 중3 때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고1 때 뭘 배우냐면은 복소수를 배워요. i 배운단 말이야. 허수.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항상 두 개가 나와. 왜냐? a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은 a가 될까요?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거든. 복소수 범위 내에서. 중근도 근이 두 개인 거야. 중복된 두 근의 준말이야. 중근은. 그리고 복소수 범위까지니까 허수도 있을 거 아니야. 허근도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거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두 개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알겠니?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수투에서 배우는 지수에서 이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나와. 제곱근은. 그런데 실수인 거를 생각해 보자. 실수인 거. 자, A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거야. 그런데 A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두 개다라고 하면 틀리게 돼. 왜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몇 개 있죠?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두 개 있지. 복수소 범위 내에서. 그런데 실수인 것들 중에서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실수 범위 내에선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될까요를 묻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실수 범위 내에서 x가 실수라면은 실수는 양수, 음수, 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지.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거든. 0을 제곱하면 0이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제곱근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 즉 음수가 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또는 0이라고.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실수 있겠어 없겠어? 제곱해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있다 없다? 없다고.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요게 중3 때까지 배웠던 제곱근이야. 그러면은 고1 때 이제 지수 법칙으로 들어오면서 고1 때 배우는 지수 법칙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이런 거였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플러스 m제곱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 지수라고 부르죠. 여기 지수 자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지수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 자연수.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자연수만 들어간 지수 자리가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는 거야. 고1 때는. 이 지수 자리에 유리수도 들어갈 수 있고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 자리에 정수가 들어갈 때와 유리수가 들어갈 때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첫 번째로 했던 제곱근 얘기는 왜 했느냐? 두 번째로 설명할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갈 때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갈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맨 앞에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한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때 범위가 없어요. 복소수 얘기가 잠깐 나왔을 뿐이지 다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야. 이거는 그래서 x의 제곱이 2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y는 x의 제곱과 y는 2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거는 고1 때 배웠던 거야. 이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건 고1 때 배우게 되지만 근데 사실 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 개념들을 배우긴 배워. 그래서 자 민자 요거 알고 있니? x의 제곱은 2라고 하는 건 y는 x의 제곱과 y는 2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연립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y는 x의 제곱 그래프하고 y는 2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게 바로 요 식이다 이거지. 됐어? 자 이제 첫 번째 지수가 정수야.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해주면 a의 n-n제곱이 돼가지고 a의 0제곱이 돼버리지. 근데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지수법칙에서는 지수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하지만 이제 0이 되어도 된다 이거야. 정수까지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a의 n제곱에서 a의 n제곱 같은 것들을 나누니까 결과값은 얼마가 되어야 돼?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a의 2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해주면 a의 2-세제곱이 돼가지고 a의 -1제곱이 되지. 자, 원래는 얘를 이렇게 풀었어.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했지. 그래서 얘는 a 세제곱분의 a 제곱이 돼서 약분해가지고 a분의 1이 됐다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a의 -1제곱이다 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은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모든 숫자의 -1제곱은 그 수의 역수와 같다는 거지. 자, 여기서 끝이야. 정수로 확장된 거는. 음수 지수일 때는 역수 취한 거고 0제곱일 때는 항상 1이다 라고 하는 거. 됐니?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을 써먹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수가 이제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 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얘기를 하기 위해 n제곱근 얘기를 할 거야. n제곱근. a의 n제곱근. 자, a의 제곱근 하면은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a가 될까요를 묻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은 a가 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해버리면 얘의 의미는 어떤 숫자를 세제곱하면 8이 될까요? 를 묻고 있는 거라고. 어떤 숫자를 세제곱하면은 8이 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얼마죠?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된다고. 2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이겠어? 3차 반응식이거든? 이항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라 인수분해해주면 x 빼기 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 돼. 그럼 여기서 x는 2라고 하는 실근이 한 개 나오고 여기에서는 허근이 2개 나오겠지. 그래서 총 몇 개의 근이 나온다? 3개의 근이 나온다고. 됐지까지?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다? 3개다 이거야. 그런데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다? 1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자, 이제 16의 4제곱근 생각해보자. 얘는 어떤 숫자를 4제곱하면 16이 될까요? 를 묻고 있는 거야. 이거 만족하는 x의 값 몇 개 있을까? 4개 있어, 4개. 맞지? 자,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실근 2개가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는 2i와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2개의 허근이 나와. 그러니까 총 근의 개수 4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16의 4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건 총 몇 개야? 2개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야. 세제곱근은 항상 3개야. 4제곱근은 항상 4개죠. 그럼 n제곱근은 항상 몇 개겠어? 근이. n개인 거야, n개. 왜냐?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이거든. 자, a의 n제곱근. 얘 의미는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은 a가 될까요? 가 되니까 n차 방정식이 돼. n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을 건데 항상 n개야.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8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까? 3개잖아. 그치? 8의 4제곱근은 총 몇 개예요? 4개야. 그냥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n개인 거야. n제곱근은. 그럼 이게 너무 뻔하니까 문제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봐봐.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 있었어? 1개.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있을까? 어떤 숫자를 4제곱하면 실수를 4제곱해서 음수될 수 있나? 없다고. 그래. n제곱근은 n개가 맞는데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개수가 일정하지 않아. 1개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겠니?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배워야 될 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지. 실수인 것.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몇 개라고? n개라고, n개. 그럼 너무 뻔하니까 문제는 절대 안 나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 a가 됩니까? 가 되고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와 같아. 교점은 무조건 실근이야. 좌표 평면이 x축, y축 있지? 여기에 찍히는 점들은 모조리 다 실수점이야. 실근이라고, 실수점이야. 얘를 실좌표계라고 부르거든. 실수로 되어 있는 좌표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찍히는 점들은 무조건 실수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교점은 무조건 실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y는 x n제곱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a의 n제곱근이 몇 개 나올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몇 개 나올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자, 지수 법칙이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는 자연수가 되어야 돼.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서 지수 자리에. 그러다 고1에 와서 이 지수 자리에 뭐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수도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유리수도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 실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정수일 때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어떤 수의 음수제곱은 역수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지.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를 공부하기 위해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a의 n제곱근.
얘 의미는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 a가 될까요?를 묻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만족하는 x의 개수는 항상 n개다 이거야.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복소수일 때가 아니라 실수일 때. 실수들 중에서 무엇을 n제곱하면 a가 될까요?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야. 그럼 얘는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과 같은 얘기지. 이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다. 그러면 얘 제곱근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얘기야. 얘의 교점이 1개 나왔어. 그럼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는 얘기야. a의 n제곱근 1개 나온다는 얘기야. 실수인 게.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n은 자연수야. n제곱근이니까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n은 자연수일 때. 자, n은 자연수일 때 형태가 몇 개 나올 수 있냐면 2가지가 나와요. 1번 n이 홀수일 때 2번 n이 짝수일 때. 자,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수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지수 법칙은 수열에서도 쓰이고 뭐 맨날 써요 계속. 하다 보면 인수분 뭐 이런 거 다 계속 써요. 그치? 그러니까 지수 법칙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되나. 로그 법칙도 마찬가지. 지수하고 로그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엄청 쉽게 나와 어차피. 근데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그게 높지가 않다고. 어디랑 같이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여기가. 자, n이 홀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원점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x가 양수일 땐 양수, 음수일 땐 음수 되니까 원점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돼.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지금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자, n이 짝수가 되면은 짝수 제곱하니까 양수를 넣어도 양수가 되고 음수를 넣어도 양수가 되지. 역시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형태 그래프가 돼요. 됐어 여기까지? 이제 y는 a는 x값에 관계없이 y가 a로 일정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지. 그러면 홀수이면서 a가 양수면은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1개 나와. a가 음수면은 교점이 또 1개 나오지. 그러니까 a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 나온다는 얘기야.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a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 나온다고. 자, a가 양수면은 2개 나오죠. 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거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고. a가 음수면은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숫자를 짝수번 곱해가지고 음수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양수를 짝수번 곱해도 양수, 음수를 짝수번 곱해도 양수 되지. 0을 짝수번 곱해도 0이 된단 말이야. 짝수번 곱해서 음수 되는 숫자 있어 없어? 실수들 중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언더스탠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얘를 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xn제곱이랑 a가 같아지는 걸 찾는 거야. n이 홀수일 때하고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하고 a가 음수일 때. 자, 홀수 제곱이면서 a가 양수일 때 교점 몇 개 나와? 1개 나와. 홀수 제곱이면서 a가 음수일 때 교점 몇 개 나와? 1개 나와. n이 짝수일 때, 짝수 제곱일 때 n이가 양수면은 2개 나오고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다 이거야. 되니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새로운 표현 하나 배울 거예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지. n과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 그치?
자, 이렇게 나오는 값들 중에서 한 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n제곱근 중 한 개를 실수인 것들 중 한 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n 루트 a라고 표현을 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한 개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곱근, a의 제곱근은 우리가 루트 a라고 표현을 했지. a의 제곱근 중에서 한 개를 우리는 루트 a라고 표현을 했다고. 근데 사실 여기에 2가 생략된 거야. 루트 앞에 조그맣게 2라고 하는 숫자가 생략된 거라고. 그러니까 제곱근이야. 2제곱근이라고 부르지. 플레임은. n제곱근은 이렇게 쓴다고. 그럼 n제곱근의 의미는 뭐냐?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되는 수라는 얘기예요. 제곱근은 얘를 제곱하면은 a가 되는 수란 얘기야. n제곱근은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란 얘기예요. 됐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봐봐. a가 양수일 때만 n이 홀수든 짝수든 무조건 교점이 나오게 돼요. a가 음수가 돼버리면 홀수일 때는 교점이 나오지만 짝수일 때는 교점이 나오지 않아.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보여줄 건데 지수 법칙을 쓸 때는 항상 밑이 양수여야 돼. 이 a가 나중에 밑이 될 거거든. 밑. 우리가 a의 n제곱하면은 a가 밑이 되고 n이 지수가 되잖아. 이 a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을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n이 홀수일 때도 쓸 수 있고 짝수일 때도 쓸 수 있어. 교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음수일 때는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음수일 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음수일 때. 자, 그러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지.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세제곱 루트 8 이렇게 써. 그럼 얘 값은 뭐랑 같냐면 2랑 같겠지. 맞니? 세제곱 루트 8은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 8이 되는 숫자야. 8의 세제곱근의 의미는 무엇을 세제곱하면 8이 됩니까? 즉 이놈은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숫자? 8이 되는 숫자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죠. 음수의 홀수 제곱근 한 개 있다고.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이라고 써. 여러분들 그거 기억날 거예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실수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가 홀수 제곱근일 때는 괜찮다 이거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여도 실근이 존재해. 오케이?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엄청 간단한 거야. 양수를 홀수 제곱하면 양수,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음수니까 홀수 제곱해서 음수 되는 숫자 있어 없어? 있다고. 그 얘기야. 그럼 얘를 이제 지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이너스 8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얘는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과 3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8이 나오지.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n제곱근 루트 a라고 쓸 수 있다면 얘를 지수로 표현을 해주면 a의 n분의 1제곱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드디어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되니까 이제 자, 이제 밑이 왜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아까 양수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음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야. 실근이. 민지야 맞니? 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인정?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2분의 6제곱이라고 해도 돼. 이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맞니?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6하고 2분의 1 곱해버리면 2분의 6 되니까. 자, 마이너스에 6제곱을 해주면은 64에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얘는 8이 되죠. 마이너스 8이었던 게 8이 돼버렸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거야? 여기서 잘못됐어.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잘못된 거야. 밑이 지금 음수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지수 법칙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원래는 여기가 홀수 제곱이었는데 2분의 6으로 바꿔서 짝수 제곱을 먼저 해버리니까 음수였던 밑이 양수로 바뀌어버린다고. 원래 음수였는데.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n제곱근 루트 a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여기 표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지?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은 n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n제곱 루트 a가 있어.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나오잖아. 뿔마로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 홀수일 때는 한 개만 나온다고. a 0일 땐 00밖에 없겠지. 음수일 때는 짝수 제곱근 있다 없다? 없다고. 홀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일 때는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해. 그래프 보이지? 선생님 아까 전에 그렸던 거 그대로야. 자, 그래서 처음 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